올 들어 강원 지역에 벌써 1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봄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화재 위험은 더 높아졌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서부 구간 경과지가 선정됐습니다. 홍천과 횡성 지역 사회가 한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소상공인은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정책이 마련됐는지 정리했습니다. 화천군과 LG엘로비전이 지역 농산물 판매와 판로 개척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화천산 애호박, 토마토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은 모바일과 LG엘로비전 커머스 방송을 통해 판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매년 봄이 오면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주민들이죠. 건조한 날씨 탓에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지난 주말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빨간 불씨가 주택가 인근 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데요. 지난 11일 오후 양양군 감곡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석대와 또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산불은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운 뒤에 남아있던 불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서 잔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어서 지난 12일 오후 3시쯤에는 평창군 진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기까지는 1시간 20여 분이 걸렸는데요. 다음 날인 13일 오전 9시쯤에도 화천군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연일 화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강원도 산불 현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4건. 등산객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불이 번지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면적만 축구장 4개 규모에 달합니다. 네, 문제는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봄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화재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건데요. 일단 강원 대부분 지역에 약 열흘 가까이 이어졌던 건조주의보는 지난 12일에 해제되긴 했습니다만 올해의 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영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순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강원 영서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는 1973년 관측 이래로 해서 역대로 가장 좀 적은 편이었거든요. 2월 23일에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기상 전망이 발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 겨우내 바싹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을 경우에 오랜 시간 지속돼 자칫 대형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딴 산불에 강원도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183개 기관에서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데요. 산불 예방부터 감시 그리고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동원할 인력 3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진화헬기와 진화차 등의 장비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4%, 소각에 의한 산불이 19%, 이 두 가지 원인이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독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역의 관심이 온통 선거에 쏠리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역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전이 추진 중인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는 소식을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부터 경기도 가평에 이르는 서부 구간 최적 경과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인데요. 한전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주민 피해와 또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곳으로 합의를 했다는 입장인데
횡성과 홍천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를 증가시킨 입선이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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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전이 지난 14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송전선로 최적 경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송전탑이 꽂혀 있는 횡성군이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의 피해를 감내하였지만 이제는 가해자 한전의 폭력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앞서 한전이 비공개로 개최한 이날 회의에선 동해안에서 신가평에 이르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서부 구간, 즉 평창에서 경기 가평까지의 최적 경과지가 선정됐습니다. 홍천 40km, 횡성 26km 등 모두 84km 구간에 500kV급 초고압 송전탑 170개가 들어섭니다.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앞서 제시된 노선안을 절충해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경과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횡성군과 횡성군 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전이 최종안 통과를 위해 의결 정족수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노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이러한 결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운영 규범까지 스스로 고치는 야만성도 보였다. 규범의 의결 정족수와 지역위원 참여 조건을 완화해서 횡성 입선위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다. 홍천군도 입장을 내고 해당 노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부 구간 송전탑의 50%가 홍천 지역을 관통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 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전 측은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공유지를 우선 지나도록 하는 등 송전선로의 최저간을 도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향후 읍면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 변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은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따른 사업 설명회와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일정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시가 3월 중에 시민 1명당 15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14일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로 3월 2일 현금 지급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하고요. 10일부터 온라인, 2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추경 예산은 326억 원으로 지난해 1월에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1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인제군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 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도 4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인제군 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보전기간 연장으로 인제군은 최대 4년 동안 4%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대출이자 총액의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3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생업마저 위태로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져만 가는데요. 영월군에서는 소상공인은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정영진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영월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99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5억 8,7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21년에는 93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5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25개 업소에 시설 개선비 최대 800만 원, 물품 구입비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상반기에 20여 개의 업소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신청 자격, 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영월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해온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군에서 동일한 사업이나 다른 과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셨던 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월 22일 화요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 군청 경제고용과로 방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시설을 개선하는 이 지원 사업 외에도 또 어떤 지원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외에도 관내 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포장지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 시행 전으로 추후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 19년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군민분들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영월 군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정현진 주무관이었습니다. 화천군이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과 비대면 마케팅 강화를 위해 LG 헬로비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화천산 애호박과 토마토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은 모바일과 LG 헬로비전 커머스 방송을 통해 판매될 전망입니다. 산전화 가공품 판매라든지 지역 농산물 판매라든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큰 도움받고 또 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우리 화천 산천화 가공품의 우수성과 화천 지역 농산물의 맛깔나는 것을 다 소개시킴으로써 우리 화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이면 지역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 등을 즐기곤 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도 이런 문화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자, 이웃들과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대신에 가족들과 오곡밥에 나물로 오붓한 식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곡밥이 흰 쌀밥보다 열량은 20%가 적고요. 칼슘과 철은 2.5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느려서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또 오곡밥과 함께 먹는 이 묵나물, 묵혀두었다가 먹는 묵나물도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건조 발효되면서 생채 소일 때보다도 영양소가 더해지거나 잘 보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한 한 끼 드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다 같이 밝은 달을 보러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